제이미와 제니스의 JJ 팝콘 톡. 안녕하세요, 제니스 씨. 안녕하세요, 제이미 씨. 자, 오늘은 굉장히 특이하게 서로 다른 영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로 했잖아요. 네, 봄인데도 음, 불구하고 극장으로 나가지 않고 이렇게 집에서만 영화를 보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게요. 날 굉장히 좋네, 요즘에. 그러게. 근데 영화를 보고 싶어도 네, 극장에 가지 않으면 서로 구독 중인 걸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오스카 후보작들을 챙겨보고 있는데 뭐 이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서 구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던 경우에 물론 이제 구독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챙겨보지 못한 영화가 있는데 예, 사라졌어요, 어느 날. 예, 네. 그 영화가 바로 오스카에 많이 오른 영화죠. 네, 유다와 블랙 메시아. 이 영화를 음, 제가 이제 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켰는데 리스트에서 없어진 거예요. 음.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화가 워너브라더스 영화여가지고 HBO 맥스에서 공개를 하는데 한 달만 공개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생각보다 한 달이 짧더라고요. 잠깐 하면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게으르면 노인 것도 못 먹는 거죠. 예. 음, 음. 근데 저는 마지막 날 봤어요. 아, 뭐 알람 맞춰 놓으셨어요? 아니, 며칠 전에 예. 우연히 챙겨봤는데, 예. 날짜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며칠 날 끝난다. 예. 그걸 보고서도 안 보다가 그 며칠 날 기억이 나가지고, 부랴부랴 봤죠. 네. 아, 그래서 무슨 이런 영화들은 알람 기능을 해놔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음, 드네요. 왜냐하면 음, HBO 맥스에서 공개되는 워너브라더스 개봉작들은 음, 딱 한 달만 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놓치기 쉬울 것 같아요. 음. 그러는 와중에 또 톰과 제리는 봤다는? 근데 저도 솔직히 고민을 했어요. 톰과 제리를 먼저 볼 것인가? 주다스 앤드 블랙 마사야를 먼저 볼 것인가 막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도 끝나기 전에 봐야지. 네. 분명히 아카데미 간다 이건. 막 이러면서 음. 봤거든요. 참고로 톰과 제리는 안 보셔도 됩니다. 그건 뭐 봐야지 돼서 보나. 예, 워낙 좋아하는 캐릭터니까 보는 거지. 예, 반가운 마음 한 15분 가고요. 음, 그 이후로는 계속 다운폴이에요. 뭐 어쩔 수 없죠. 네.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이 이제 고질라 대 킹콩 뭐 이런 영화들이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못 봤지. 그래서 저는 오늘 주다스 앤드 블랙 마사야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니스 네. 씨는 무슨 영화를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아, 저도 이 여우주연상과 감독상과 또 여러 부문에 오른 Promising Young Woman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음, 이 영화는 되게 보기가 편한 게 뭐냐면 각종 그 유료 플랫폼에서 돈만 내면 볼 수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구독이 필요 없고 그냥 예. 네, 사서 보면 되는 영화인 거죠. 비싼가요? 아마존에서 네. 렌트를 하게 되면 음, 왜 아마존 배송 중에 좀 느린 거를 택하게 되면은 음. 디지털 머니를 한 1불 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거 이제 쌓아놨다가 이런 거 볼 때 이용하면 좋거든요. 아, 5달러 안 되는 가격으로 봤습니다. 잘 됐네요. 네. 요즘엔 막 10몇 불, 뭐 20몇 불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네, 프리미엄 VOD의 기간은 음,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조금 무서운 것 같아, 그런 영화들은. 그런 영화들은 혼자 보면 안 되죠. 음, 여러 명이 같이 봐야지. 그러게. 그래도 좀 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맞아요, 맞아. 네. 음, 근데 아마존이 안 좋은 건 뭐냐면, 음. 외부로 지불을 하고 TV에서 볼 수가 없어요. 아, 진짜? 네. 그게 뭐야? TV에는 또 TV의 플랫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의 시스템에 어, 아마존 앱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 아마존 앱으로 구매를 해야지 TV의 플랫폼하고 나눠 먹는 건데, 음, 아마존 웹으로 했을 경우에는 그걸 캐스트라고 하죠. TV로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오, 무조건 산 브라우저 내에서 봐야 해요. 아이고, 시스템이 복잡합니다, 아직은. 그러네. 자, 그래서 네, 제가 본 Promising Young Woman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세요, 네. 예. 한국 제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원래 좀 문구처럼 쓰이는 말이에요. Promising young man 주로 이렇게 많이 쓰이죠. 그래서 유망한 젊은이, 뭐 전도 유망한 젊은이, 미래가 뭔가 기대되는 젊은이라고 뭔가 축사를 할 때 많이 나오기도 하고, 이 제목은 사실 과거에 이제 강간 사건으로 기소된 남자 관련 사건에서 변호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 사람이 무슨 의대생인데 네. 강간에 연루가 됐어. 그래서 기소가 됐는데 이런 전도 유망한 젊은이를 이런 실수 하나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해야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변호를 할 때 자주 사용하는 promising young man이라는 단어에서 가져와서 이제 그거를 우먼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시다시피 이 영화는 강간 문화에 대한 영화입니다. 네, 아유, 듣기만 해도 조금 가슴 아프네요. 네, 근데 이제 가슴이 아픈 영화고 되게 참 마음이 불편한 영화인데 그것을 이제 B급 장르 영화의 컨셉으로 접근을 하는 영화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접근은 보통 남자 감독들이 많이 하는데 여자 감독이 했습니다. 그래서 에메랄드 퍼넬이라고 장편 데뷔작인데요. 네. 예, 근데 이분이 원래는 배우예요. 아, 그래요? 예, 영국 배우인데, 더 크라운에서도 나왔고, 영국 드라마 쪽에서 많이 활동을 하는 배우였는데, 유명한 배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캐리 멀리건이 주연인데, 캐리 멀리건이랑 나이가 같고, 캐리 멀리건이랑 옛날에 10대 때 또 같이 찍은 드라마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배우이면서 작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킬링 이브 이 시즌의 작가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호러 소설가이기도 하고요. 아이, 재능이 많으신 분이네. 네, 그래서 재주가 많은 분이 계속 꾸준히 노력해서 이제 장편 감독이 되어서 데뷔작으로 오스카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는 셈이죠. 대단하네요. 네, 데뷔 영화로 오스카 후보가 된 첫 여자 감독입니다. 엄청나네. 네. 자기가 시나리오를 직접 썼어요. 그래서 오리지널 시나리오고요. 그 시나리오가 이제 마곤 로비의 제작사로 갔습니다. 예. 그래서 마곤 로비가 이것을 읽고서 내가 영화로 만들어야겠다 이러고 바로 채택해서 제작이 되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주인공을 마곤 로비로 생각하고 시나리오를 원래 보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근데 마곤 로비가 이제 자기가 출연을 하지 않고 내가 이 역을 맡기에는 좀 나이가 너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대나?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캐리 멀리건의 나이도 만만치 않은데. 그러게요. 네. 어쨌든 캐리 멀리건을 캐스팅해서 캐리 멀리건 주인공으로 찍은 영화입니다.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면 다 스포일러가 되나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닌데요. 네네. 거의 주인공은 단독. 네, 캐리 멀리건이 연기하는 카산드라, 줄여서 캐시가 주인공인데요. 이 주인공이 첫 등장부터 좀 심상치 않아요. 남자들이 득실되는 막 그런 바에서 완전 술이 만취가 돼가지고, 또 미니스커트 같은 걸 입고서 다리를 벌린 채로 막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험하잖아, 딱 보기에도. 그래서 남자들이 계속 그녀를 막 보면서, 네가 잡아먹으라고 하는구나, 뭐 이런 식의 대화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완전 무방비다. 근데 되게 그냥 일반 회사원들이야.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빨리 가서 뭐 대시해봐라. 어떻게 쟤 데리고 가라. 그런 식으로 약간 먹잇감 보듯이 하는 대사들이 처음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런데 한 남자가 사실은 굉장히 나이스하게 난 저 여자를 그냥 집에다 데려다 줄 거야. 이러고 데리고 갔어요. 하지만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지. 뭐 집은 집이네요. 네. 결국 택시를 불러줄 것 같았는데 그러지 않고 결국 집으로 데리고 가서 또 술을 마셔. 술을 먹여. 너무 예측 가능하잖아. 그래서 지금 어떻게 저 상태 어떡할 거야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보는데 갑자기 여자가 정신을 번쩍 차리면서 너 뭐 하는 거? 이러면서 갑자기 취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취한 게 아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무방비의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강간을 하려고 하는 남자들에게 한 방을 먹이는 그런 행동을 하고 다니는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뭐 그 정도는 뭐 트레일러에서 다 보여준 내용인데 네. 저도 그래서 트레일러만 보고 상당히 관심이 많아졌었거든요. 그 영화에 네네. 대해서. 네. 그런데 이상하게 평론가들이 얘기하는 게 이게 끝에 그 날려주는 한 방이 없다고. 네. 처음에만 그러고 이렇게 좀 흐지부지 된다는 뭐 이런 얘기가 많아져가지고 네. 내가 생각했던 영화가 아닌가비요? 막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제니스 씨도 동의를 해요, 거기에? 네네, 동의 완전 하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그러고 나서 시작할 때 캐리 멀리건이 한 건을 해낸 다음에 그 완전 그 화장이 떡진 얼굴로 새벽 거리를 걸어서 나올 때 거의 우리가 무슨 B급 영화 시작하듯이 막 그 약간 스프레이 낙서처럼 프라미싱 영어머니 밝히면서 그녀가 뭔가 대단한 복수를 펼칠 것처럼 약간 제키 브라운 필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으로 딱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 남자들한테 계속 한 방에 먹이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걸 기대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제 이 이면에 담겨있는 그녀의 과거에 대한 기억이 또 만만치 않죠. 이제 자기가 굉장히 친한 친구, 거의 자매 같은 친구가 굉장히 참 괴로운 사고로 인해서 괴로워하다가 세상을 떠난 경우인데,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복수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랜덤으로 남자들을 공격하고 다니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과거의 그 가해자들과 연결이 되는데 그 가해자들이 너무나 잘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분노가 폭발을 하는 거지. 그러겠네. 그리고 그 가해자를 감쌌던 모든 사람들도 다 그 사건조차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그렇게 셋업을 했으면은 시원하게 한 방 빡 내리면 좋은데 그거를 못 한다고요? 네, 그거를 못하고 굉장히 안타깝게 끝나요. 저런. 그러니까 자기 딴에는 한 방 먹이는 거를 하긴 해요. 근데 그게 약에 그걸로는 해소가 되지 않아. 진짜로 뻥 뚫리는 게 있어야지. 네. 근데 되게 재밌는 부분들은 이 사람이 이제 남자들 여러 명을 만나면서 남자들이 이제 이 여자에 대해서 반응하는 대사들이 있어요. 근데 너무나 그 뻔한 대사들이야. 내가 막 나 정말 착한 남자거든. 나한테 상처 주려고 했던 게 아니고 뭐 이런 말 정말 수십 번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건 자체가, 그러니까 상처가 된 사건 자체가 대학교도 아니고 대학원 때 벌어지는 거예요. 주인공이랑 주인공 친구가 원래는 의과대학의 탑 학생들이었어. 우등생이었어. 그리고 가해자들은 그렇게 눈에 안 띄는 별로 그냥 그럭저럭 공부하는 애들이었고 그러니까 진짜로 잘 나갔던 공부만 열심히 했던 여자들인 거야. 근데 그 여자들을 해친 거지 남자들이. 그리고 나서 제거가 된 거야 이 여자들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더 올라가게 된 거죠. 우등생들이 사라졌으니.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의사가 돼서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 만난 애들 다 똑같은 말이에요. 야, 그거 나 한때 애였을 때 한 거잖아. 나 그때 그때는 나 그런 거였잖아. 내가 고1로 그런 것도 아니고. 막 이런 식인 거야, 다. 나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너무 황당해. 고의가 아니라는 말은 뭐지? 응? 그 어떻게 하면 고의가 되는 거고? 대학교 때 다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지금도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되는 얘기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예, 한국에서도 뭔가 의대생들이 강간이나 뭔가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이런 말 굉장히 계속 반복하잖아요. 특히 뭐 의사의 경우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대사들을 굉장히 잘 썼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봤던 말들을 이제 직설적으로 우리가 뭔가 기록을 하듯이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 영화에 그대로 나오니까 이제 더 이상 그 말을 하게 되면 세상에서 이 영화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지. 그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 말들이고 권력자의 말들인가 가해자의 말들이고 그런 것들이 약간 고착시킨 그런 시원함은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면 이 영화를 볼 때 박찬욱의 친절한 금자씨가 좀 떠오르거든요. 비슷한 복수를 주제로 한 장르 영화인데 굉장히 어둡고
친절한 금자씨 같은 경우에는 좀 빵빵 터지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네. 캐릭터도 그렇고 그 복수의 측면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는 피 한 방울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말로만 계속 복수를 하는데 시원하지 않아. 참. 네. 그러면 좀 문제가 있는데요. 여자 감독이 연출을 하고 글을 쓰고 프로듀서도 여자다가 또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연기 잘하는 배우가 또 주연을 맡아주고 이랬으면은 진짜 딱 삼박자가 맞춰진 거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게 시원하게 풀리지가 않았으면 왜 그랬을까? 이거 뭐가 문제일까요? 그냥 그분의 아쉽네. 성향이 그렇게 막 끝까지 가는 성향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자기가 그런 성향이면 그렇게 갈 수 있는 성향을 가진 감독한테 넘기던지 근데 좀 잘 만들어 보지. 근데 보는 내내 좀 재밌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영화가 또 되게 캔디 컬러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느라면 좀 예뻐요, 영화가. 특히 핑크하고 하늘색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데, 약간 초현실적이기도 하고, 여성의 터치가 이제 컬러가 그랬다고 하는 게 아니고, 여자 캐릭터를 굉장히 약간 뭔가 힘겹게 하지 않으면서, 그래도 그가 할 말은 다 하게 만드는, 배려를 많이 하는 연출을 보여줍니다. 모르겠어요. 캐리 멀리건이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없다고 한 건지. 마지막에 좀 굉장히 찜찜하게 끝나가지고, 그 논란이 오히려 뭐 영화에 득이 될 수도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네. 뭐, 전형적인 복수극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래도 좀 재밌는 부분들은 이 영화의 음악들이 굉장히 귀에 익은 곡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약간 음악을 듣는 재미가 있는데요. 일단 시작이 It's Raining Man이에요. 진짜? 네, 고전인데 Death by Rome이라는 분이 리메이크를 한 버전으로 나오고요. 끝날 때는 Angel of the Morning으로 끝나는데요. 예, 주스 뉴턴이라는 가수가 부른 또 이것도 고전 클래식 Angel of the Morning 나올 때 아주 반갑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곡으로는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톡식, 그리고 페리스 힐튼의 Stars Are Blind 이런 대중가요가 나오는데, 특히 페리스 힐튼의 Stars Are Blind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긍정적으로 사용된 영화가 아닐까. 그리고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톡식은 첼로 버전으로 나오는데요. 네.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감독이 자신을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광팬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브리트니 스피어스를 좋아한대요. 근데 여성 가수 곡들이 나오거든요. 계속 네. 가사가 되게 들리도록 조율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여자 가수들이 곡이 대부분 어떤 여자의 욕망을 표현할 때 되게 guilty pleasure라고 생각을 하게끔 가사가 나온다고 해서 일부러 이렇게 집어넣었다고 해요. 약간 여자들이 인지 부조화가 있잖아. 네. 욕망대로 하는데 그게 죄인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내려고 했다고 합니다. 제이미 씨가 또 좋아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영화가. 뭐죠? 낯익은 배우들이 많이 나와요. 나쁜 놈들로? 아니, 나쁜 놈들도 나오고, 주변 인물들이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이제 에메랄드 퍼넬이 또 업계에서 굉장히 오래 일했던 분이니까 인맥이 좋은 것 같아요. 잠깐 스쳐가는데도 다 유명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오렌지 is the new black의 레이번 콕스라고 있는데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나오는 나쁜 남자 역할의 DOC에서 귀여운 청년이었던 애덤 브로디가 나오고요. 예. 그리고 또 나쁜 남자 2 보 버넴이라고 요즘에 뜨는 좀 남자 배우 있어요. 그 친구도 나오고, 그리고 글로우의 앨리슨 브리하고 크리스 로우웰이 나오고, 또 나쁜 남자로 슈퍼배드의 맥로빈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아예. 왜 맥러븐 막 이러면서. 술을 사기 위해서 아이디 만들었던 찌질한 그 친구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어른이 되어서 크리스토퍼 민츠 플래시가 나오고요. 6월의 맥스 그린필드, 그리고 내시빌의 커니 브리튼, 그리고 1세대 스파이더맨의 닥터 옥토퍼스였던 알프레도 몰리나, 그리고 옛날 세러데이 나이트 라이브 멤버였던 몰리 세넌, 이런 분들이 그냥 주변에서 계속 나옵니다. 화려하네요. 네, 그래서 TV 쪽 배우분들이 꽤 많이 나와요.
인맥이 참 대단하시네. 뭐 이랬죠. 그래서 어쨌든 데뷔작으로 오스카를 갔으니 업계에서는 또 눈에 불을 켜고 지켜볼 거 아니에요. 좀 마블 쪽으로도 갔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네, 마블이 아니고 마블의 라이벌인 DC로 갔습니다. 아, 그래요? 네. 하여간 이제 또 슈퍼히어로 맞짱을 뜨겠네요. 네. 클로이 자오하고. DC 코믹스의 저테나라는 캐릭터가 나오는 그 또 작품을 연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잘 풀리는 건 좋은데 네. 저는 이런 영화들을 남자 감독이 연출하지 않고 여자 감독이 했을 때 시원하게 끝까지 가줘서 이 영화 너무너무 시원하고 다른 여자들한테도 보여주고 싶다 막 이런 영화 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싸움에 꼭 깔끔한 형태를 유지할 수는 없는 거예요. 뭐랄까요? 그러니까 진흙탕 싸움도 해야 되는 거야. 어쩔 수 맞아. 없이. 네가 망가지면 나도 망가져야지. 그냥 망가지는 거 하나 예로 나오는 게 그냥 나는 어떻게 더 이상 사랑을 할 수 없구나. 뭐 이런 정도로 끝나면 안 되고 그런 정도로 그 여자 캐릭터는 왜 맨날 그렇게 복수하면서도 사랑을 꼭 해야 되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뭐 납득은 가는데 그 참 계속 예쁠 순 없고 점점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뭐랄까 산뜻하고 예쁘고 캔디 컬러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색들이 좀 채도가 낮아져도 되잖아. 채도가 좀 더 강렬해지긴 하네요. 뭐 그렇긴 한데 좀 더 이렇게 진흙탕 싸움으로 가도 되잖아. 비극으로 끝나더라도 뭔가 한 방은 때리고 끝나야지. 한 방이 있었으면은 헐 좋았을까요? 네, 카타르시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찜찜한 맛 남아서. 찜찜하면 안 되는데 그런 거. 네, 근데 저는 각본은 꽤 그래도 대사들은 굉장히 좋았고 예, 앞으로 좀 지켜보고 싶은 감독이긴 합니다. 왜냐면 이런 컨셉의 영화를 하는 여자 감독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아쉽네요. 네. 듣기만 해도 참 안타깝네. 네. 그리고 이제 중간에 롤리타를 연상시키는 포즈로 책을 들고 있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켈리 멀리건이. 본 것 같아. 네, 그때 책 제목이 Careful How You Go라는 제목이래요. 근데 그게 이 에메랄드 퍼넬이 감독한 단편 작품 이름인데 거기에 이제 킬링 이브에 또 같은 작가죠. 피비 브리지스가 출연을 했다고 합니다. 인맥 활용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네. 그러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탄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으면 잘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래도 추천은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형식의 영화가 많지가 않고 그리고 캐리 멀리건의 캐릭터가 흥미롭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마지막에 좀 괴롭긴 하지만 그래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팝콘 지수는 네, 얼마나 주실 거예요? 2개 반 드리겠습니다. 2개 반? 네, 처음에는 막 3개 이러고 봤는데 마지막에 반 개 깎였습니다. 예. 안타깝네. 네. 자, 그러면 제이미 씨의 영화로 넘어가 봐요. 제가 본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Judas and the Black Messiah거든요. 이 영화를 끝나는 마지막 날 겨우겨우 줄이를 틀어가지고 이제 봤어요. 왜냐면 이것도 또 무거운 내용이기 때문에 너무 힘든 거야, 보기가. 제목부터 솔직히 저는 종교인도 아니라서 그런지 좀 끌리지가 않았거든요. 이건 종교 둘째 치고라도 일단 내용을 대충 아니까 힘들잖아, 이거. 결론적으로 힘들었나요? 아니요. 그런 생각을 딱 가지고선 봤는데 첫 장면부터 뭐가 한번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띵 친 것 같이 그래서 뭐 이러면서 정신 차리고선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게 왜 그랬었냐면은 저는 몰랐던 뮤지션인데 재즈 뮤지션 중에서 라산 롤랜드 커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특이한 게 색소폰을 3개를 한꺼번에 연주를 하셔요. 네? 네. 어떻게 가능해? 입이 3개야?
입에다가 한꺼번에 넣고선 부시는 거예요. 오, 와우. 예. 근데 이분이 이제 시각 장애인을 이제 처음부터 눈을 못 보셨는데 그러면서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그렇게 여러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데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방식도 혼자 터득을 한 거지. 근데 여기서 The Inflated Tear라는 곡이 나오면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조연이 아닙니다. 주인공인 라키 스탠필드가 딱 나와요. 바바리 코트를 입고. 저번에 아카데미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는데 라키스 스탠필드가 아카데미 조연상 후보에 올랐잖아요. 네네. 그런데 제이미스는 지금 주연이라고. 분명한 주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왜냐면은 이 라키 스탠필드가 연기하는 빌 오닐이라는 캐릭터가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유다거든. 네. 그러니까 주인공인데 이거 왜 조연으로 올라가냔 말이지. 뭐 어쨌든 배신의 아이콘인 주다를 연기하는 건가요? 네. 그치. 이 사람이 막 이 멋있는 모자에다 중절모에다가 어떡해. 응? 바바리 코트를 입고 그 네온 사인이 빛나는 거리를 이 음악이 나오는데 이 약간 불협화음 같으면서도 희한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음악이거든요. 뭔가 불안한데 어딘가는 맞아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한꺼번에 공존을 하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이러면서 시작을 하는 거니까 오 이거 뭐지? 막 이러면서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자동차 도둑인 거라. 아, 그런 거예요? 예. 이렇게 멀끔하게 입고선 자기 FBI 요원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총 하나 안 쓰고선 남의 거를 이렇게 뺏는 거야. 이게 범죄에 이용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다. 막 이러면서 누가 도둑질을 해갔다는 얘기를 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주인이 자동차 키 지 손으로 내놓게 만들어서 그냥 이렇게 유유히 차를 가지고 도망가는 식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었던 거지. 근데 이렇게 FBI를 사칭하고 돌아다니니까 결국은 잡혔어요. 네. 근데 이 FBI가 제안을 하는 거야. 너 차 도둑질 한 거랑 FBI 사칭한 걸로 한 6년 썩을래? 아니면은 우리랑 같이 일하고 집에 가서 잘래? 이러고선 제안을 해요. 그럼 차 도둑이 뭐라 그러겠어? 나 집에 가서 잘래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맡겼던 역할이 뭐냐 하면 이 60년대 당시에 굉장히 레디컬하게 흑인 인권 운동을 했던 블랙팬서라는 그룹이 있잖아요. 네, 마블 유니버스가 아닙니다. 네. 그거와는 다른 블랙팬서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시카고 챕터 짱을 가서 염탐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내리는 거죠. 아니, FBI가. 그러면은 저기 더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7에 나온 분이랑 같은 인물인가? 그거랑 많이 겹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카고 챕터 짱이 누구냐면은 프레드 햄튼이라는 굉장히 젊은 친구였어요. 네. 요때가 바로 19살에서 이제 20살 뭐 요 시기였어. 그냥 볼 때는 몰랐어. 그 사람이 그렇게 나이 어린 사람인지 몰랐어요. 근데 이러다가 결국은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뿌락지라고 그래야 되겠죠. 뿌락지 역할을 하면서 계속 정보를 주는 바람에 결국은 이 프레드 햄튼이라는 사람이 살해를 당해요. FBI한테. 그러니까 FBI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는 블랙팬서 멤버들을 잡는다고 수사 중에 이제 사살이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아니고 계획적인 살해였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기까지의 얘기를 다루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근데 거기 이제 배신을 하는 게 라키스 스탠필드인 건가요? 라키 스탠필드는 차도둑이고 돈이 최고고 이런 인권운동 전혀 관심 없고 백인이건 흑인이건 지한테 득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이 블랙팬서에 숨어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점점 랭킹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 너무 애가 출중하다, 능력이. 굉장히 잔머리를 잘 굴리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어디 가든 살아남네. 그래서 프레드 햄튼이랑도 무척 친해지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서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런 테러리스트 집단이 아닌데 얘네들은 가서 얘기를 해줘요. 뭐 FBI가 그 얘기를 제대로 들을 리는 없잖아요. FBI는 뭐 무슨 조직인지 이미 알고 있죠, 다.
그리고 특히 여기에서 얘기하는 블랙 메시아는 특정 인물을 두고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FBI에서는 당시에 인권운동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특히 흑인 쪽에서 많이 나왔잖아요. 이런 두드러지는 인물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통칭을 해서 블랙 메시아라고 부른 거예요. 요런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가 살고 있는 백인 위주의 생활을 깨트리는 거를 원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얘네들의 목표는 블랙 메시아를 막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 프레드 햄튼이라는 사람이었었고. 그러면서 이 얘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뿌락지 역할을 하는 빌 오닐하고 프레드 햄튼 그리고 빌 오닐을 이렇게 감시를 하는 FBI 요원 뭐 요런 세 캐릭터들 사이에서 이제 주로 움직이게 되는데 보면서 와 너무 골 때리는 일들이 많았던 거지. 거기다가 이거는 또 실화니까 네. 60년대면 지금 장장 몇 년이 지난 건데 아직까지도 이런 비슷한 일들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옛날 얘기라고 그래도 그냥 보기가 힘들어지는 거지.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람들이 영화로 만드는 것 같아요.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저는 프레드 햄튼이라는 사람은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흑인들 사이에서는 약간 이름 정도는 알고 있는 그런 인물이었대요. 그러니까 인권 운동을 했고 젊은 나이에 사망을 한 그런 유능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알려진 거였는데 그때 사살당했을 때가 21살이었어요. 그때까지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많이 했는지도 모르겠어. 막 예를 들어서 시카고에서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그 저소득층 아동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지급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 사람이 그때 만들었던 거예요. 훌륭한 분이네. 네. 그러니까 무슨 뭐 흑인의 뭐 라디컬하게 폭력을 써서 인권 운동을 하고 막 이러는 이미지가 많았었잖아요. 블랙팬더라고 그러면은. 네, 근데 그것만이 네. 있는 게 아니었던 거지. 굉장히 소셜 워크를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하지 않는 거를 본인들이 이웃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고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엄청난 일들을 하고 또 특히 그 시카고 주변에 있었던 다른 갱단이나 아니면은 다른 인권단체나 뭐 이런 사람들이랑도 다 연계를 해서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고 공조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네트워킹을 만든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한 장면에서는 백인 우월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모이는 그룹이 있어요. 거기에 가서도 연설을 하는 거예요. 백인이라고 흑인이라고 다른 거 없다. 다 돈 없는 사람들 아니냐. 정부한테 차별받기는 마찬가지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처음에는 막 흑인 애들 빨리 나가라고 막 욕하고 막 이러는데 나중에는 이 프레드 햄튼 역할을 하는 게 데니얼 칼루야인데 이 사람이 이제 막 광채가 나는 거야. 막 아우라가 장난이 아닌 거야. 뒤에 후광이 나는 거예요. 그거가 바로 그 메시아의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가 항상 이렇게 후광 달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뭐 아멘 막 이럴 정도야 막. 조명을 뒤에서 때렸나? 장난이 아닌 거지. 그러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옆에서 빌 오닐도 자꾸 이제 마음이 동해지고 그러는데 결국은 FBI에서 제시하는 돈과 그리고 압력 뭐 이런 거에 이기지 못해서 끝까지 배신을 해요. 안타깝네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라도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제목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유다가 먼저잖아요. 제목에서도. 그러니까 유다의 눈을 통해서 본 메시아잖아요. 한 발 떨어진 그런 시각으로라도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지. 그리고 나키스 스탠필드하고 데니얼 칼루야 연기 장난 아니에요. 진짜. 저 왜 놓쳤을까요? 나 너무 안타까워. 나 둘 다 너무 사랑하는데. 나도 놓칠 뻔했다니까. 나 하루 차이로 봤다니까. 이 영화 마지막으로라도 제가 볼 수 있었던 게 너무 다행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빌 오닐을 이제 핸들을 했던 FBI 요원으로는 로이 미첼이라는 역할인데 이게 제스 플라먼스예요. 네.
I'm Thinking of Ending Things에도 나오고 파워에도 나왔던 청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굉장히 빌 오니를 사람 취급해주는 식으로 집으로도 부르고 같이 밥도 먹고 막 이러는데 결국은 FBI 요원이고 결국은 이 사람을 계속 충동질 시켜가지고 그 집안에 있는 이제 레이아웃 아파트 레이아웃도 다 주게 만들고 시간도 다 얘기를 해주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고 난 사람들 다 상장 받고 다 잘 풀리고 잘 살았어요. 네. 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빌 오닐이라는 사람은 나중에 1990년에 PBS에서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방송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Eyes on the Prize라는 시리즈에서 Nation of Law라는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당시 자기가 했던 역할을 실제로 카메라 앞에서 인터뷰를 해서 얘기를 해요. 감독 이름이 그렇게 익은 감독은 아니던데요. 네. 이름은 특이해요. 샤카킹? 샤카킹이라는 사람인데 그렇게 뭐 알려진 작품을 한 건 없고 네. 이번에도 이 사람 이름 보고선 이 작품을 보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주연 배우나 뭐 아니면은 프로듀싱을 맡은 라이언 쿠글러나 이런 사람들 이야기를 듣고선 봤을 것 같기는 한데 야, 이 사람도 장난이 아니대. 이 난 사람이래.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실화를 다뤘기 때문에 일단 프레드 햄튼이 당시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임신을 했었어요. 네. 아들이 또 이 블랙팬더 챕터에서 체어맨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랑 똑같이. 그 사회봉사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쪽 집안에 정중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이 허락을 받은 거지. 근데 이때 라이언 쿠글러랑 같이 했었대요. 그 얘기를 하러 갔을 때. 근데 라이언 쿠글러가 개인적으로 이 프레드 햄튼 주니어하고 아는 사이였었대요. 그래서 거기에 많이 도움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블랙팬서를 만들면서 흑인 커뮤니티의 웬만한 분들하고는 다 인연이 닿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라이언 쿠글러가 블랙팬서를 감독을 했잖아요. 네. 다른 블랙팬서죠. 네. 블랙팬서. 마블 블랙팬서를 감독을 했는데 요거를 감독을 하면서 추가 촬영을 할 때가 있었대요. 나중에. 근데 그때 데니얼 칼루야를 따로 불러가지고 얘기를 했다는 거야. 주다스 앤드 블랙 메사야라는 영화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같이 연기했으면 좋겠다고. 웬일? 막 이러고서 이제 읽어봤는데 2장짜리 뭐 정리된 내용밖에 없었대요. 그 당시에는. 근데도 막 이거 같이 안 하면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딱 붙었다 그러고 라키스 스탠필드 경우에는 좀 재밌어요. 같이 하자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읽었는데 이제 자기는 당연히 프레드 햄튼 역할을 할 줄 알았다는 거야. 진짜. 근데 그게 아니고, 빌 오닐이라고 그러고, 막 이런 식이었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 역할을 맡게 돼가지고 되게 좋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죠. 그래도 나름 블랙 히스토리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사건을 다룬 거고, 그 라키스 스탬피드나 다니엘 칼루야나 조연으로는 꽤 많이 나오는데, 주연급으로 이렇게 연기를 펼친 게 라키스 스탬피드 뭐 데스노트 이런 데 나왔는데, 진짜 거의 뭐 별로 잘 못했거든요. 잘 못했다기보다는, 뭐 영화 자체가 별로 재미가 없어서, 네, 주목도 못 받고, 오히려 이렇게 진짜 연기 잘하는 사람들 주변에 둘러싸여가지고 좀 인커리징 되면서 연기를 하면 자기 연기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게 되었나 싶어요. 네. 근데 진짜 둘 다 연기 너무 잘하는 거 있지. 근데 여기서 딱 한 사람 좀 아쉬운 사람이 있었어요. 네. 그 당시에 FBI 짱을 맡고 있던 제이 에드가 후보 있잖아요. 네. 그 역할로 마틴 쉰이 나오거든요. 되게 뜬금없네요. 뜬금없기도 하고 네. 이거를 메이크업을 해놨는데 못 알아보겠는 거야.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은데 차라리 찰리 신이 나오지? 아니 이거는 도대체 메이크업을 어떻게 저렇게 해놓을 생각을 했을까 봐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건 좀 너무 무리 아닌가 봐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 근데 감독상 후보에는 못 올랐어요. 예, 그게 조금 아쉬워요. 이게 저는 올라가도 충분히 괜찮았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기 토마스 빈더버그 어떻게 좀 외국어 영화상으로만 하면 안 될까? 아, 그 사람 빼야지 됐어요? 응? 아니요, 뭐, 기본 연출을 잘하는 분이죠. 근데 좀 뜬금은 없어요, 그 리스트에서.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좀 서프라이즈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렇구나. 네. 저는 하여간 데니얼 칼루야나 라키스 스탠필드나 좋아하기는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팬이 됐어요. 완전 팬이야. 찐팬. 네. 여기 이 두 분하고 이제 마이클 B 조단 이렇게 합치면 그런 영화 나오면 좋겠다. 아니 이거 저기 그 슈퍼히어로 영화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뭉치면은. 아니 블랙팬서도 계속 만들 거라며. 블랙팬서 없이 어떻게 만들 건데? 몰라. 제2대 블랙팬서 나오나? 그 리퀘스트 한다고 그랬을 때 사람들이 막 욕하니까 리퀘스트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더 이상 블랙팬서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 여동생 역할을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 여동생 역할을 맡은 배우도 뭐 이상한 실언을 해가지고 좀 문제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가지고 나가려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디즈니는 뭐 지략이 많은 곳이니까요. 이번에 뭐 팔콘 앤 윈터 솔저도 보니까 뭐 잘 짰대요. 아, 보셨어요? 예, 그게 지금 갑자기 마블 영화로 넘어갔는데, 마블 드라마가 갑자기 뜬금없이 튀어나오게 됐는데, 디즈니에서 플레이된 것 중에 뭐 역대 최고의 스트리밍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아. 네. 사람들이 참 캡틴 아메리카 좋아해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편씩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뭐, 아무튼, 그렇게까지 또 스토리를 펼칠 수 있다는 게, 재밌는 부분이어서 블랙팬서도 어떻게든 어거지로 넣을 것 같기도 해요. 아, 근데 까먹고 얘기를 못한 게 있었는데 네. 여기 블랙팬서에서 나오는 여자 멤버들 카리스마 장난 아님. 그 경찰들이랑 대립해가지고 총격전 벌이는 장면도 있었는데 거기서도 여자 멤버가 실제로 빠진 적이 없었고 그리고 멤버로 처음에 들어오면서 교육을 받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괜히 뭐 여자 멤버들한테 가서 추근덕거리고 그러는 멤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응징. 완전 너무 멋있어. 이 빛나는 블랙 워먼, 그러니까 흑인 여성을 너는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을 못해? 이러면서 그 멤버를 응징을 하는데 장난 아니야. 정신 들 때까지 계속 돌려요. 아니 프라미싱 영웅원보다 더 강할 것 같은데. 그리고 여자친구로 나오는 그 역할도 그냥 단순하게 여자친구 뭐 잠깐 만나면서 뭐 애틋한 사랑 얘기 뭐 이러는 게 아니고 같이 의견을 모아가지고 이 인권 운동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동지처럼 묘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무척 멋있었습니다. 팝콘 지수를 주신다면 몇 점 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저는 팝콘 지수를 준다면 처음에는 뭐 별로 기대도 안 하고 봤는데 이게 왠지 막 이러고선 보다가 이제 끝에는 너무 실화라니까 더 속상한 그런 감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3개 반 주겠습니다. 거의 뭐 베스트네요, 베스트. 네. 이거 제가 작년 리스트 탑10 뽑는 데에서 봤으면은 이 영화하고 이제 다큐멘터리 부문의 아카데미상 후보로 올라간 콜렉티브하고 탑10에 들어가요. 그러면 뭐 미안한 얘기지만 미나리는 밀리는 거지. 미나리 탑10에 못 들었어, 그러면. 미나리가 9위인가 그랬죠? 제이미 씨 작년에. 미안하지만 미나리는 없어요, 그러면. 참 미나리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는 건 좋습니다만 좀 가려진 영화들이 있네요. 네네. 이게 주더스 앤드 블랙 메사야는 2월 12일 날 공개가 됐고 지금 현재는 극장에서만 볼 수 있는 상태고요. 조금 있으면 다시 이제 저렴한 가격으로 VOD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에 이제 볼 수 있으면은 아카데미상 시상식 전에 이게 어베일러블 하면은 좋은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극장에 딱 가고 싶어도 약간 이제 비용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멤버십이 왜냐면, 지금 없게 돼서 네, 다시 7월 달쯤에 재개를 한다고 이메일로 오긴 왔거든요. MC 네, 측에서. 근데 네. 이게 진짜로 될지는 잘 모르죠. 극장에서 돈을 내고 보려면 15달러에서 20달러 사이에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게 음, 웬만한 구독하는 거 한 3개 가격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가격이 좀 있으면 VOD로 풀리는데, 음, 이 돈을 내고 극장에서 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진짜 들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네. 가격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어쨌든 극장에서 보던가 아니면 VOD로 보던가 보게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미국 내에서 프라이미싱 영 오머는 지금 당장 바로 구매해서 보실 수는 있습니다. 저는 주다스 앤 더 블랙 메사야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저는 프라미싱 영 오먼을 약간 추천하는 바입니다. 근데 작년에 저희가 그 영화 리스트를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블랙 파워와 우먼 파워가 나란히 병립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류 영화들이 빠진 상태에서 보니까 네. 흑인 이야기와 여자 이야기가 꽤 많이 사람들한테 보여졌거든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좀 그런 분위기가 있죠.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통계적으로는 얼마나 많이 보고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뭐 박스오피스라든가 스트리밍 횟수라든가 이런 게 뭐 거의 기록이 좀 혼란스러운 상태여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이야기들이 막 쓰이면서 예전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인물을 묘사하거나 그럴 수 없는 지점이 생기고 있죠. 맞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그 주다스는 워낙 영화가 훌륭하니까 보라는 추천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프라미싱 영웅 같은 경우에도 이미 너무 진부한 것들을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그것들이 왜 잘못했는지 지적을 하는 영화이기 때문에 이제 이전으로는 못 돌아가요. 이 영화가 만드는 이정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주다스 앤 더 블랙 마사야는 제니스 씨가 소개해 주셨던 넷플릭스에서 지금 보실 수 있는 The Trial of the Chicago Seven이라는 영화하고 이게 접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시간상으로라든지 아니면은 다뤄졌던 사건 내용에서도 겹치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이해를 위해서는 두 개 다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저도 넷플릭스에서 이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도전하시고 또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네. 재밌게 봤습니다. 네. 네. 그리고 프로미싱 영어먼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람들이 보고 나서도 이제 뭔가 풀리지가 않다 보니까 관련 기사에 어떻게 보면 좋을 여자 복수 영화 5편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튀어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친절한 금자씨예요. 아, 진짜? 네, 여자 좋네. 복수로서는 이제 클래식이 된 친절한 금자씨. 예, 그렇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뭐 어쨌든 모두 다 어떤 긍정적인 방향?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인 것 같아요. 감독들도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배우들도 뭐 이미 잘 되고 있는 배우들이고 자, 그러면은, 이것도 두 편을 소개를 하다 보니까 또 길어졌는데요. 네. 둘 다 아카데미상 후보에 올라간 작품들이니까 기회가 되시면은 보는 걸 추천을 해드리겠고요. 한국에서 접하기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라도 기억을 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을 탈 확률도 꽤 높아요. 지금 데니얼 칼루야가 굉장히 유력한 나무조연상 후보이고 캐리 멀리건도 지금 굉장히 유력하다고 말하는 곳들이 많아서 뭐 챙겨보시면 뭐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서로의 영화를 어떻게든 한번 봐주기로 해요. 네네. 네. 기억을 하고 있다가 꼭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챙겨봅시다. 자, 그러면 오늘도 즐거운 수다 재밌었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안녕. 바이바이.